입시를 묻다 피기맘. 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입시 전형을 바꾼 연세대 영재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영재원은 모집 분야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심화과정, 과학 심화과정으로 수학은 40명, 과학은 물지 40명, 화학생물 40명, 총 80명으로 수학, 과학 심화과정을 통틀어서 하면 1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학교 1학년 이상이 되면 과학 4사 과정을 들을 수가 있고요. 지원 자격을 보시면 심화과정은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교사 추천을 받은 자면 심화과정을 신청하실 수가 지원할 수가 있고요. 과학 4사 과정은 서울 시내의 중학교 1, 2학년생으로 타 대학부설 과학영재원 또는 교육청 영재원 수료자로 교사 추천을 받은 자는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심화과정을 졸업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타 영재원을 수료한 학생은 4사 과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영재원을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중복 지원은 가능해요. 하지만 면접은 한 곳에만 응시를 해야 하고요. 면접 일시를 보면 겹치는 날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타 영재교육원과 이중 등록 시에는 당연히 모두 입학이 불가능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입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나 입학 전형을 살펴볼게요. 입학 전형을 보시면 1차 전형과 2차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차 전형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교사 추천이 이루어지고 서류 제출을 하게 돼요. 그전에도 서류 제출을 했었지만 현재의 다른 점은 이렇게 1차 전형이 기존에는 시험을 봤어요. 질피평가를 봤으나 현재는 서류로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2차 전형은 말 그대로 서류 제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큰 변화는 뭔지 아실까요?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지필평가인 연재성 및 창의력 검사가 일시적으로 삭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한 곳에 모여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류 평가만으로 1.5배수 선발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류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서류를 비교하기 전에 일단 접수를 살펴보면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단 4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영재원들은 원서 접수 기간이 긴 곳도 있지만 굉장히 이틀 3일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가고자 하는 영재원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지원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또 제출 서류들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기간들이 짧은 데다가 제출 서류 역시도 뭐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게 되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쓰지 못할 뿐더러 추천서를 써주는 선생님들이 내 것만 써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 걸 써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도 생각할 시간이 짧고 작성할 시간이 짧게 되겠죠. 그러니 내가 교사들한테도 충분히 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을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모집 요강은 영재원 홈페이지, 연세대 과학영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지원 방법은 GED에서 온라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개 영상 중에서 GED, 영재교육 기관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GED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대부분의 교육청
수학과 일부 대학부설 같은 경우는 GED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요강들도 GED를 통해서 많이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지원 역시 아까 수학, 과학에서도 두 가지 분야가 있었죠. 그랬을 때 총 3개 중에 꼭 한 개만 선택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니 그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면 아까 지원을 할 때 서류를 제출을 했었죠. 이 서류를 만으로 1차 전형에서 1.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작년과는 이 서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작년과 같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필이 빠지고 아무래도 서류로만 심사를 하다 보면 서류가 조금 더 보강이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 전년도 거와 비교를 해볼게요. 전년도는 1차 전형에서 필수가 지원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내고 나면 1차 지원을 하게 되면 지필을 통해서 1.5배수를 받고요. 1.5배수에 선발된 학생들만 2차 면접이 보기 전에 이렇게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는 영재원 수료증명서나 기타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차에서 모두 서류평가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부분이 교사 추천서나 생기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또 어떤 기타 서류나 영재교육기관 수료증명서가 1차 전형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노란색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없는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영재교육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증명서만 제출하면 됐었는데 올해는 선택으로 플러스 내가 다녔던 그 영재교육기관의 교사 추천서를 한 부 더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냈던 추천서와 다른 건가요? 라고 보면 기존의 추천서가 교사 추천서였죠. 얘는 지원자의 소속 학교 교사만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교내의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가 추가로 영재교육기관을 수료할 예정이거나 수료를 했다라고 하면 교사 추천서를 따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자료이기 때문에 선택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증명서 내가 영재교육기관을 졸업할 예정이다, 수료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내는 게 좋겠죠. 이것만 내는 것보다 내가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더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타 서류를 보면 얘도 해당자만 선택해서 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최대 3건까지 수상 실적이나 영재교육원 수료증명서 또는 포함되지 않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타 서류를 보시면 해당자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된대요. 거기에 최대 3건까지 제출이 가능하고요. 대신 여기서는 수상 실적이나 수료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류 형태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사진 한 건이 기타 서류 한 건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건당 A4 용지에 한 면만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3건을 초과하는 나는 한 5개, 6개 있어. 그렇다라고 해서 다 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아니면 나를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3건을 아니면 내가 굉장히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산출물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아니면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걸 극복했던 것들이 있으면 3건 내에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 3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자만 선택해서 제출하니까 나 없으면 안 내도 되나? 귀찮은데 안 내도 되나? 그 순간 일단 귀찮은 것 자체가 그 학생은 과제 집착력이나 아니면 영재원을 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정말 내고 싶은데 한 건이 겨우 될까 말까 한데 어떡하지? 급하게 만들어도 내가 굉장히 좋은 산출물을 낼 것 같진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면 좋지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제출할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영재원이나
영재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영재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 활동이나 내가 하고 싶은 산출물 활동이 있으면 그걸 계획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되도록이면 3건을 맞춰서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대 영재원의 핵심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한시적으로 질필평가가 일시적으로 삭제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로만 1차 전형에 서류로만 1.5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1.5배수에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 전형 역시도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아니면 연세대 방역 조치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실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류와 면접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제출 서류가 추가되었다는 거, 이 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나면요. 원서 접수할 때 여러 개의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제출 서류를 가지고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서류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약 1달간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원자 학생 수도 많을 거고 그만큼 많은 서류들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의 기간이 좀 긴 것 같고요. 평가의 기간이 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선발 인원은 1.5배수 내에 선발을 한다라고 하고 10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면 나는 1차 면접 합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 면접을 11월 7일 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와 면접 사이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돼서 내가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내가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나 산출물에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해서 OX 퀴즈 타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서가 그러면 아까 2가지가 있었죠. 교사 추천서와 영재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교사 추천서가 있었는데 2가지인데 둘이 다른 건가요? 네, 당연히 달라요. 다르고 그렇다면 둘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사 추천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추천서는 지원자의 소속 학교 교사만 가능하고요. 선택사항인 영재교육기관 교사 추천서는 출신 영재교육기관 교사 또는 교수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둘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세모겠죠. 하지만 내가 영재교육기관을 수료 예정이다, 수료했다라고 하면 둘 다 내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에 기타 서류는 필수 서류가 아니니 제출 안 해도 된다는데 맞아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산출물 자료는 선택사항이니까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죠? 안 내면 될까요? 아니죠. 되도록이면 만약 3건이 안 되면 1개라도 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까 3건이 안 되면 어떻게 내야 한다라고 했죠? 산출물 제출 자료가 없는데 어떡하지? 어쩌지? 라고 했을 때는 혹시라도 제출할 산출물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계획서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내가 산출물이 없다라고 해서 1개만 낼 게 아니라 3가지를 모두 채워서 내는 게 가장 좋겠죠. 이상으로 이제 연세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하는 친구들 모두 다 화이팅이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